우리나라 공무원 합격자의 평균 준비 기간은 2년 2개월. 단기 합격자가 아닌 이상 꼬박 3년을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선 씨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째 이른바 공채형 인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원에 일단 가요. 눈 뜨자마자. 그래서 수업 듣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자습을 하다가 운동을 2시간 정도 하고 또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업 듣고 수업 들은 거 집에 와서 복습하고 그러면은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눕죠. 두가 1등씩 쓰면 충분하다. 그래서 Your driver license will do 하면은 will do.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해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쓰인 겁니다. survey, mention. 특히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리치. 갑자기 가방을 뒤적여 휴대폰을 꺼내드는 인선 씨. 중요한 연락이라도 온 걸까요? approach, reach, attend, mention, obey, answer, marry, discuss, resemble.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녹음해가지고 이제 제가 모르는 거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동사들만 외워주면 돼요. 다시 딴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 어떤 직렬을 준비하세요? 세무직이요. 세무직에서 시험 보는 과목들이 뭐가 있어요? 경제, 회계학, 세법, 국어, 한국사, 헌법, 영어 이렇게 읽을게요. 그 중에 뭔가 제일 어렵다 영어요. 저는 하루에 40개씩 외워요. 그렇게까지 영어가 필요할까요? 세무직 일을 하시는데.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겠죠. 근데 뭐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공채 시험을 통과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희망. 직렬과 관계없는 과목일지라도 그 희망만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학원 자습실에서 창가 쪽으로 자리만 옮겨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배도 부르고 소화도 잘 안 돼서 이렇게 먹어요. 치즈랑 이건 양배추, 네. 이거랑 이거 고구마, 네. 그리고 버섯.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고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학원 밖 세상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인선 씨가 잠시 누리는 여유입니다. 그럼 이제 점심 먹고는 어떻게 움직여요 또? 이제 남은 시간은 양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두고 와서 책을 가지러 잠깐 갔다가 다시 공부하다가 수업 들으려고요. 공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또 수업을 듣고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을 위한 일과가 이어집니다. 밤이 찾아와도 노량진 학원가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지는 긴 수업이 끝나야 노량진에서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공채시험만 바라보는 힘든 시간, 무엇이 인선 씨를 버티게 하는 걸까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이게 끝이 없다는 거를 느꼈을 때 진짜 너무 절망감이 많이 들고 뭔가 상실감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 길의 끝에서 내 청춘을 다 바치고 그거를 다 쏟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정말 값진 내가 있지 않을까.
공채에 청춘을 바치는 취업 준비생은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세연 씨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충남 예산에 내려와 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소개서를 쓰고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넣는 일이 반복되죠. 공채 준비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준비한 지는 이제 시작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이력서를 몇 개 정도 쓰신 것 같아요? 한 100개 넘게 쓴 것 같아요. 이력서 지원 100번, 면접 15번. 하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세연 씨의 하루는 공채에 합격하기 위한 계획으로 꽉 차 있는데요. 지금 공채 시즌이어서 기업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서류 합격하면 필기 시험도 준비해야 되니까 필기 공부할 것도 적어놓고 해서 많이 적혀져 있어요. 제일 적고 싶은 일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취업했다 이런 거 적고 싶죠. 언제쯤 이 다이어리에 취업 성공이라는 말을 적을 수 있을까요? 취업 성공, 공채 합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자신만의 무기, 스펙을 장착해야죠. 세연 씨도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반도체 회사나 아니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 지원하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원하는 직무랑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연관 지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 자격증을 몇 개 정도 딸 생각이세요? 저는 그래도 한 3개? 자격증은 공채에 합격하는 데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이 장착하는 예비 아이템입니다. 마침 오늘은 세연 씨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연 씨와 같이 지방에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시외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 세연 씨. 합격을 위해서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데요. 공부한 흔적이 빼곡합니다. 보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건 제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우려고. 네. 38, 이거는 제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놔서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그래서 다 찍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표 같은 거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거는 4m고 어떤 건 5m인데 어떤 건 또 1.5고 어떤 건 15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찍어놨어요.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사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 온다. 어디로 가야지? 먼 길을 왔는데 하필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네요. 합격을 위한 여정이 쉽지 않은데요. 시험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다 거리가 있고 취업 관련 스터디가 없으니까 참여할 수도 없고 뭐 또래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공채를 뚫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겐 남들보다 더 많은 자격이 필요한데요. 공채 시험 합격을 위해 또 다른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 이 시험을 통과하면 공채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 굳게 닫힌 취업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취업이 늦어지니 집에서도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취준생 딸 힘내라고 맛있는 반찬을 대령하는데요. 내가 찍어갖고 이따 먹게. 어? 그거 따면은 훨씬 취업하는데 유리하지, 그치? 아니, 훨씬까진 아니고, 훨씬까지는 아니야? 플러스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마이너스는 아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0 아니면 플러스? 그래, 마이너스 인생 안 살면 돼. 마이너스 인생? 근데 난 이미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세상에 마이너스 인생은 없고 공짜 인생도 없어.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에 얻어지는 거야. 그치? 어머니는 딸이 기죽지 않도록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딸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약간 양으로 승부했다 이러면 올해는 내가 질로 승부하려 했다? 네. 근데 뒤에서 정말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 11개 중에서 하나가 발표가 났어. 근데 불합격인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왜 불합격이야? 자소서 쓴 게? 서류가 불합격인 거죠. 아니, 서류라는 서류가? 거는 자기소개서도 있고 내 그런 그치. 여러 가지 스펙이 그러니까 되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서류조차부터 불합격이야, 서류. 오, 진짜 100번 실패해도 도전하는 세연 씨. 그녀에게 공채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채는 저한테 꼭 필요한 존재죠. 왜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고 사람을 많이 뽑기도 하고 그게 가장 준비하기도 가장 편리하고 하니까 제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급할 거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저는 얼른 일을 하고 싶어요. 지난 9월 EBS의 2019년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취업 준비생들의 다음 공채 코스인데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조사장별로 감독관 좌석에 일단 다 놔주세요. 예. 언론인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EBS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PD 분야 2명, 기술 분야, 방송 기술 분야 2명, 카메라 1명, 기자 1명. 여기는 신입 직원 6명 하고요. 경력 분야 6명. 이렇게 해서 토탈 12명 채용 인원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뭐 옛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지원자는 총 약 2,000명 정도 지원하셔서 평균 경쟁률 한 150대 1이 좀 넘고요. 신입 분야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서 PD 분야 같은 경우에는 2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500대 1이 넘는 거죠. 이곳에서도 수많은 인선 씨와 세연 씨가 공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500대 1의 경쟁률.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500명을 제쳐야 공채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PD가 되는 길보다는 아무래도 공채 PD로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공채 PD를 준비를 하고 있고 공채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까 놓치지 않고 일단 쓰고 있기는. 서류를 통과하고 필기시험을 봐도 면접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30명이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중 최종 합격의 기쁨은 단 2명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공채가 복권 당첨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구직자의 서류 합격률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공채가 뭐기에 이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걸까요?
장강명 작가는 문학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문학 공모전이 한국 사회 채용 제도의 또 다른 버전임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채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공채는 한국의 되게 독특한 채용 제도고요. 여러 사람을 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런 채용 제도입니다. 일단은 1957년에 삼성물산이 공채를 시작한 거를 우리나라 공채제도 시작으로 봅니다. 이제 50년대 이후로 한 반세기 동안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기업들도 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매년. 그게 이제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제는 공채가 아닌 방식으로 뽑는 걸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죠. 공개 채용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습니다. 1957년 삼성물산 공사의 첫 공개 채용에는 27명 모집에 무려 1,2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공채는 제2의 수능, 취업 과거제로 불리는 취업 관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채는 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채용 방식이죠. 어떤 벌판에 되게 살기 힘든 벌판이 있고요. 거기에 성이 몇 채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는 성이 있고, 대기업이라는 성이 있고, 뭐 전문직이라는 성이 있고, 공기업이라는 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그때 심사를 해서 선별된 사람들만 받고 문 닫겠다. 그때 못 들어오면 내년에 들어와라. 이런 게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열 때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때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누구 성주님 아들 친구니까 들어와라. 뭐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무슨 신하의 뭐 조카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폭동이 일어나죠. 그건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거고, 성문 열 때 성문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우리 그럼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자. 시험을 칩시다. 시험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취업의 기회, 공채. 취업 준비생들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더 크고 좋은 성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 공채의 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거든요. 공채 제도를 통해서 연중 2회로 그 인원을 선발하면 이런 빨리빨리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기업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시 채용 제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채의 종말,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경력을 또 요구하고, 또 근데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쯤 뭔가를 준비해야 할지, 언제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공개 채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을 위해서 또 시험 안정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네, 언제 어떻게 뽑을지도 모르는 불안감보다는 국가에서 정기적인 그 기간에 또 정기적인 요건으로 또 사람을 뽑는 게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제가 봤을 땐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각자 뭐 문화 자본이나 아니면 경제 자본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차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약간? 안타깝죠. 경력은 도대체 어디서 쌓아야 되나 싶고. 한 조사에 의하면 공채 폐지에 대한 구직자들의 의견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낄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구조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 같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 우리가 썩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막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공채의 문을 닫고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뽑는다, 수시 채용을 한다, 뭐 경력 위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경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으란 말이냐. 비정규직 근로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 정규직을 향한 공채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견고해졌는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지금 채용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충남 예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세연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서울은? 서울 거의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학교에 왔는데 온통 취업 생각뿐입니다. 그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위주로 봐서 채용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 한 기업의 취업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의 먼 길을 마다않고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유난히 적었던 공채 공고. 그중 한 기업의 채용 설명회이기 때문에 합격이 절실한데요. 이번에 좀 TO가 나온 직무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에게 요구되는 직무 경험과 역량은 어디까지인지,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 경력과 이력이 더 중요해질 텐데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채용 설명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회 후 개별 취업 상담도 미리 신청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면 3번째 지원하는 건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QC 지원하려는데 여기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직무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성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직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봤는지, 어떤 기기를 다뤄봤는지 이런 것들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두드릴수록 좁아지는 공채의 문. 점점 열리는 수시 채용의 문. 세연 씨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 때 다 떨어지면 그럼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QC 업무를 해서 일을 해보는 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요즘 어느 회사든지 이제 공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 저희는 공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또 경력 위주로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가 내 앞으로 커리어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회사의 인턴이라든지 뭐 계약직이든 뭐 정규직이든 그런 경험을 쌓고 다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예. 1년 반 동안 공채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야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확실히 체감됩니다. 내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시 채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내가 얼른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채로 향하는 마음은 더욱 깜깜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공채를 과감히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송기윤 씨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 채용으로 방향을 돌려 취업에 성공했죠. 전자제품을 유심히 보는 건 기윤 씨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보던 거랑 처음 보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가격 비교 사이트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이 어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품의 스펙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용도의 제품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기윤 씨는 제품명을 입력하면 그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혹은 그 제품들이랑 연관 있는 현상을 가져와가지고 요즘은 뭐 이런 제품들이 대세다. 혹은 이럴 때는 이런 제품들을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품과 관련된 기사와 영상을 만들고 직접 출연도 합니다. 그럼 좀 제품을 보실 때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에어프라이어인데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예전에는 에어프라이어들이 굉장히 조그만했거든요. 예전에 했었던 콘텐츠에는 작은 용량의 에어프라이어 가지고 하는 기사만 나갔었는데 이제는 큰 용량이 나오니까 뭐 닭도 튀겨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문가 포스가 펄펄 느껴지네요. 기윤 씨가 처음부터 수시 채용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진기자가 되고 싶어 언론사 공채를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월등한 토익 점수,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갔죠. 예전에 언론사 공채 준비할 때죠.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사진 포트폴리오예요. 보도 사진. 이거는 경향에 냈던 건데 CBS 노컷에도 냈었고 뉴시스, 뉴스원, 세계일보 다 똑같은 걸로 냈거든요. 서류는 다 통과했던 거고.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 직접 취재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 경력을 쌓았습니다. 기윤 씨의 경력은 고스란히 포트폴리오로 남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는 서류 전형을 한 번도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뒤로는 주요 언론사들 중에 5군데 서류 통과하고 필기를 쳤거나 면접까지 간 언론사들도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되긴 됐죠,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인 공채, 기윤 씨에겐 아니었습니다. 사진기자인데도 최근 몇 년간 채용 분위기 자체가 사진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글 기자랑 똑같이 뽑아가지고 그냥 사진 알려주고 사진기 쥐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발심도 생겼었어요. 사진기자는 정말로 사진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 길만 준비해온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공채가 답이라는 틀을 깨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의 수시 채용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이 문서들은 2011년 것도 있고요. 2012년 것도 있고. 그 몇 군데 기업을 쓰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문서로 남아있는 거는 한 100개 좀 안 되는 정도인데 문서로 못 남긴 곳들도 많이 있고 한 250군데에서 3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쓴 데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쓰시고. 지쳤었죠. 구직할 때는 진짜 이거가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일단은 하나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다 각기 다른 기업마다 다른 내용을 요구를 하니까 다 다른 내용을 맞춰서 쓰고 그게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발표할 때까지 마음 졸이는 것도 있고.
사보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다시 이직을 하는 과정을 통해 공채 합격 못지않은 기훈 씨만의 커리어가 쌓였습니다. 저한테 공채는 제가 하고 싶은 일로 가려고 했던 통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통로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띈 통로였고 큰 통로였죠. 네, 근데 멀리서 볼 땐 되게 크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못 들어가는 통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공채를 들어가지 못했고 저는 그 대신에 공채 대신 그 큰 통로 대신 옆으로 작은 통로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은 잘 안 써지거나 혹은 기업에 제출했을 때 서류 통과가 잘 안 되거나 스펙은 충분한데 서류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좀 봐가지고 그 친구들이 좀 모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주고 있어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공채라든지 뭐 언론고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세요. 이건 절대 아니고 그거 준비하는 건 준비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그게 정말 안 되더라도 자존감을 완전히 잃고 내 인생이 끝났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공채로 시간을 많이 허비해도 나중에 그 제가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거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뭘까를 생각해서 잘 준비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길들은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채가 아니어도 취업의 문을 여는 열쇠는 있습니다. 그 열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채가 사라지는 현상을 예측해 화제가 된 이시안 교수의 수업 시간. 예비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삼성 적격성 검사, 현대모터그룹 적격성 검사. 너 삼성에서 일하는데 적격한 사람이니? 현대에서 일하는데 적격한 사람이니? 적성과 완전 달라요. PSH는 시작되고 있는 공채의 종말. 취업 준비생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내가 체크해주마. 이게 NCS 시험인 거고요.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해서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요즘 그냥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게 진짜 정보고 어떤 게 좀 그냥 걸러도 괜찮은 그런 정보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그런 게 좀 헷갈리고. 구직자의 대부분은 좋은 일자리와 채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알 수 있는 건 뭐 매출이 얼마네, 성장이 얼마네 이거밖에 모르는데 사실 중소기업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삼성은 항상 뭐 G사, 그 다음에 CJ는 이런 경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잖아요. 준비하는 입장에선 이게 준비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일자리인지 기업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결국 구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정보 공유입니다.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민희 대표는 정보의 공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상무님 아시죠? 네. 오전에 미팅에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가 혹은 이제 기존 중견 대기업들의 헤드헌팅 경험이 좋지 않대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인재 추천 이런 형태는 괜찮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2013년 한 스타트업 기업이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채용 플랫폼을 구상했는데요.
저희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서비스에 들어와서 자기 비즈니스 프로필을 만들고 자기랑 비슷한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던가 일자리 정보를 찾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정보 교환과 공유에 네. 좀 초점이 맞춰진 맞습니다. 네, 서비스인 거고. 일에 관련된 정보 교류, 정보 교환 같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프로필 등록을 한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도움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 뭔가 내가 이력서를 쓰고 그냥 그런 것들 DB에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사용자들이 가져가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은 구직자가 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구직자 역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서 쌍방향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인구직 채용시장 속에 되게 중요한 게 개인들에 대한 정보랑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스택이라 불리던 것들은 기업의 비밀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서비스를 유지를 할 때 어떤 기술을 써서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써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기업 비밀이라 혹은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기업이 언제 설립되었고 직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은 얼마다 라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정보 플랫폼이라기보다 소셜미디어와 비슷한데요? 사실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 구직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말을 걸어볼 수 있어요. 어떤 회사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구성원에게 직접 맞습니다. 연락해서 네. 일적으로 관심 있는 것에 맞춘 게 저희가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자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15만 명 이상의 구직자가 프로필을 등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연 씨도 직접 채용정보 플랫폼에 프로필을 등록해서 구직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이고요. 브랜딩에 필요한 모든 비주얼 디자인 작업과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 제작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시장과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좀 수연님은 활용을 좀 하세요? 그럼 그 플랫폼 정보들을? 저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뭐 디자인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 아니면 뭐 스타트업 뭐 CEO 분들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소통을 하기도 해요. 웹상에 프로필을 작성하면 비슷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인맥을 맺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에 지원하거나 역으로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제안받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나누는 것이 이 플랫폼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기업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어떤 내 직무 스킬 같은 것들 회사 내에서만 다 이렇게 쌓으면 됐고 사실 하던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니까 연봉도 차례차례 오르는 어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회사에서 하게 될 것 같았던 어떤 매니저 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랑 비슷한 일 혹은 내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 무엇을 공부하는가, 혹은 어디서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어디서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게 결국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어떤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공채의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은 조민희 대표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롤 1에 1. 요리, 디자인, 운동 등의 취미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여 여러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인데요.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찍고 이를 편집해서 제공합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직원 8명에서 80명으로 급성장했는데요.
이쯤 되니 신입사원이 첫 출근하는 풍경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새로운 친구 왔는데 한 번만 뒤돌아주세요. 먼저 소개해주세요. 내 이름은 혜인이고 사진, 영상, 디자인, 개발, 음악 카테고리의 A&D를 맡고 있어요. 물론 이번 신입사원도 수시 채용으로 입사했습니다. 정기 공채를 따로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저희는 정기 공채는 없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원하는 인력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가는 거죠. 채용하실 때 좀 어떤 경로로 뭐 채용 공고를 띄우고 좀 홍보를 하시는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은 저희 펀치를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정보들이 좀 더 상세하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업 페이지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들은 충분히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채용 공고를 메인으로 좀 내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일관된 기준으로 채용하는 공채라는 방식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말하는 공채 폐지의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혜인 팀장은 입사 4개월 차입니다. 저는 이제 MD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D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를 모셔오는 것 시작에서부터 클래스를 개설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바꿔야 돼, 우리들이. 그래서 12시 전까지 우리들이 다음에 바꿀 거를 넣어놔야 제니가 쭉 해서 바꿔줘. 두 군데의 기업에 입사해서 컨텐츠와 관련한 경험을 쌓았고 그것이 취업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직무 능력을 보고 채용했기 때문에 입사 4개월 차지만 업무 처리가 아주 능숙한데요. 어떻게 좀 접하게 되셨어요? 펀치 채용 공고 링크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클래스 페이지를 정말 많이 봤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플랫폼과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포인트 덕분에 채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아마 과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과제가 이제 아예 MD로 들어오게 된다면 MD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포함한 과제였거든요. 커리어 트랙을 결정했던 게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직무라고 보세요? 저는 직무가 정말 컸습니다. 공고를 찾아볼 때 주로 회사를 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직무로 먼저 걸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보고 그 다음에 회사를 2차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공채를 통과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쌓는 스펙은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정석은 그렇게 하는 거죠. 취업 준비의 정석은 무언가 플래그를 딱 꽂아놓고 난 이거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과 이런 스펙을 쌓아갈 거야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업 준비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맞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MD나 뭐 이런 콘텐츠 기획 이런 걸 할 거야라고 꽂아놓고 대학교 생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제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활동들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게 그런 콘텐츠와 기획 마케팅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직무가 나한테 맞을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공채라는 신분증보다 업무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열차에 저도 후속 열차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꼭 그렇게 공채 채용이 아니더라도 수시 채용으로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자신한테 맞는 직무로 좋은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더 맞았다고 보세요? 저는 수시가 훨씬 맞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공채라는 오래된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공채 말고 다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일 겁니다. 공채의 종말이라고들 합니다. 이미 와 있는 새로운 세상.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린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